이민 생활에 도움을 드리는 GBC 법률 상담의 구도경입니다. 2021년도 세금 신고 마감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세금 신고 완료하셨거나 마무리 단계에 있으실 것 같은데요. 매년 하는 세금 신고지만 해마다 세법의 변동 내용이 있는 만큼 올해도 특히 잘 확인하셔야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오늘 법률 상담 시간에는요. 이항복 CPA님 모시고 2021년도 세금 신고 시 확인해야 하는 주요 사항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항복 CPA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한창 텍스 보고 시즌이잖아요. 네, 많이 맞습니다. 바쁘실 것 같아요. 굉장히 바쁩니다. 네.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저희 보건방송 찾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마 청취자분들이 지금 가장 원하는 그 정보들이 오늘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모로 또 이항복 CPA님께 여쭤보고 또 2021년도 세금 신고를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좀 변동된 사항들도 있고 사실 세금 신고 우리가 매년 한다고 해도 똑같은 내용을 신고하진 않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변동된 사항들을 좀 하나씩 알고 신고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항복 CPA님과 함께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세금 보고 마감일까지 얼마 안 남았죠? 네, 맞습니다. 올해는 4월 18일까지, 왜냐하면 4월 15일이 굿프라이데이 성금요일이라서 네. 4월 18일이 마지막 세금 보고 날입니다. 네, 정말 얼마 안 남았고요. 빨리빨리 좀 준비를 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사항들을 확인하고 세금 신고 하셔야 되지만 일단은 기본적인 정보들부터 먼저 확인을 해야겠죠? 예, 세금 보고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거는 우리가 이름하고 소셜 번호가 정확하게 기입이 돼야 되고요. 이거는 소셜 시큐리티 카드에 있는 이름하고 소셜 번호를 적어야 됩니다. 간혹 운전면허증이나 여권에 조금 다른 이름이 적혀 있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서로 차질이 빚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이사했을 경우에는 주소를 새로 이사한 주소를 쓰시면은 네. 그 주소가 이제 거기 IRS에 변경된 주소로 기록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그 디펜던트 부양가족의 자녀가 새로 태어나거나 이럴 경우에는 그 자녀의 이름하고 소셜 번호를 적어야 되는데 네. 이게 이제 세금 보고는 이제 1년 단위로 끊어지기 때문에 네. 12월 31일에 태어난 자녀나 1월 1일에 태어난 자녀나 같이 이제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 점을 이제 꼭 12월 31일에 태어나셨어도 자녀를 넣어주셔야 되고요. 네. 또 중요한 거는 요새는 이제 E-파일을 하게 되면은 보통 이제 리펀드 받을 때도 은행 구자로 받고 또 세금 낼 때로 은행 구자로 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은행의 어카운트 넘버하고 라우팅 넘버하고 정확하게 기입하는 게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네. 세금 보고하기 전에 세금 보고할 때. 이 기본 사항들이 제대로 보고가 안 되면 불이익이 있나요? 물론입니다. 왜냐하면 리펀드가 늦어지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못 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네. 꼭 정확하게 기록되는 게 제일 중요하죠. 네, 맞습니다. 이 기본 정보를 잘 확인하는 게 이 세금 신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우선시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작년에도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정부에서 각종 혜택들을 계속해서 줬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세금 신고할 때 좀 챙기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자녀 있는 분들 주목하셔야 될 내용인데요. 차일드 텍스 크레딧 이 부분도 은근히 헷갈려요. 작년에 어떻게 지급이 됐죠? 네, 작년에 보통 이제 선지급을 했습니다. 차일드 텍스 크레딧이 6세 미만은 이제 3,600불, 그다음에 7세부터 18세 미만이 3,000불을 받았거든요. 네. 그거에 반에 해당되는 거를 6개월로 나눠서 네. 7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6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네. 주로 이제 은행 구자를 통해서 지급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전체 받을 액수에서 50%만 지급을 한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이제
세금 보고할 때 그 50%를 뺀 나머지 50%를 우리가 클레임을 하면은 우리가 그 액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 차일드 텍스 크레딧이 항상 헷갈리는 게 반은 6개월 동안 나눠서 주고 나머지 절반은 이번 신고 때 보고를 해야지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 자녀 있는 분들은 차일드 텍스 크레딧 그동안 따박따박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계좌를 통해서 대부분 받으신 것 같은데 이번에 신고하는 게 또 중요한 내용일 것 같아요. 네, 중요합니다. 그 네. 받은 거를 뺀 나머지 금액을 네. 클레임을 해야 되니까요. 네. 근데 이 차일드 텍스 크레딧을 미리 선 지급받은 금액이 있는데 만약에 이번에 세금 신고할 때 그 기준 금액을 우리가 소득이 넘어가게 됐어요. 네. 그러면 미리 받은 금액을 다시 돌려줘야 될까요?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자기 소득이 결혼하신 분의 경우에 15만 불 이상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차일드 텍스 크레딧을 못 받으세요. 그 소득이 더 많아진 거죠. 네네. 그 경우에는 이제 해당 사항이 안 되니까 먼저 선 지급돼서 받은 액수를 다시 페이백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이것도 역시 페이백하는 것도 이번 세금 신고 때 해야 되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차일드 텍스 크레딧은 선지급을 받았기 때문에 또 헷갈리는 부분이 이렇게 생기는 것 같네요. 그럴 경우도 있는데 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 네. 네. 그래도 소득이 그 기준에서 넘어가셨다면은 페이백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일드 텍스 크레딧 말고도 자녀들 있는 분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또 있죠. 네, 맞습니다. 차일드 앤 디펜던트 케어 크레딧, 그러니까 자녀 양육이나 부양 비용에 대한 크레딧이 있습니다. 네. 이 경우는 1인당 13세 미만의 자녀들, 13세 미만의 자녀들이 그 비용을 8,000불까지 1인당 8,000불까지 두 자녀까지 허용을 해줍니다. 네. 근데 이 비용의 50%를 허용해 주니까 결국 4,000불, 1인당 4,000불까지 그 크레딧으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 최대 8,000불까지면은 결국에 두 자녀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16,000불까지 받는데 네. 그건 이제 비용의 디덕션이고 네. 거기서 50%를 받으니까 아. 결국에는 8,000불까지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부부가 둘 다 일을 하는 경우에 자녀 케어에 들어간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이것도 역시 그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잘 챙기셔서 받으셔야 하는데 사실 이 차일드 텍스 크레딧은 알아서 들어오는 그런 형태였잖아요. 네. 근데 이 차일드 앤 디펜던트 케어 크레딧은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는 형태죠. 물론입니다. 폼 2441 그 폼을 써서 네. 신청을 해야 되고 이게 또 달라진 건 이게 리펀더블입니다. 아. 그러니까 세금 낼 돈이 없어도 리펀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크레딧이죠. 네. 최대 혜택 금액이 8,000불이면 이거 굉장히 큰 혜택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큰 혜택입니다. 이 네. 차일드 텍스 크레딧까지 합치면은 네. 더 이제 커지니까 네, 네. 충분히 이제 자녀들을 이렇게 애프터 스쿨 이제 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이 차일드 앤 디펜던트 케어 크레딧은 몰라서 못 받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꼭 챙기셔서 혜택 누리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번에는 일명 스티뮬러스 책으로 부르는 경기부양금 관련 얘기도 해볼게요. 이 스티뮬러스 책이 코로나 한창이던 시절에 뭐 작년, 재작년 이럴 때 지급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지급됐을 때가 아마 2020년도였죠? 네, 맞습니다. 2020년도에 1차 1,200불, 600불 1차, 2차로 나눠서 지급됐고요. 네. 2021년도에 3차로 지급됐는데 그 지급한 시기가 이제 2021년도 3월부터 네. 그때부터 쭉 지급을 했습니다. 순서대로. 네, 네. 네. 근데 이 2020년도 것도 못 받았고 2021년도 것도 못 받았다 이런 분들이 아직도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이번에 세금 신고하실 때 신고를 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요? 물론입니다. 2020년도에 혹시 못 받으셨으면은 네. 2020년도에 세금 보고를 수정 보고하면 됩니다. 수정 보고
그러니까 먼저 보고했던 세금 보고를 네. 어멘드해서 보고를 하는데 네. 그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아. 그냥 쉽게 수정 보고해서 파일을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받으시고 2021년도 것은 요번에 세금 보고하면서 혹시 못 받으셨으면은 네. 그거를 이제 신청하시면 되죠. 아, 2021년도 못 받으신 스티뮬러스 책은 이번에 세금 신고할 때 신청할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못 받으신 분들은 이번에 꼭 챙기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음. 만약에 일찌감치 스티뮬러스 책을 받았는데 네. 내 최종 수익은 그 해당 기준을 넘어갔어요. 그러면 네. 이미 받은 돈을 아까 그 차일드 텍스 크레딧처럼 돌려줘야 될까요? 네, 이거 같은 경우는 페이백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네. 이미 받은 분들은 그냥 가지시면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일단 이 스티뮬러스 책을 못 받았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2020년도 거는 수정 보고를 하시고 그리고 네. 2021년도 거는 이번 세금 신고 때 신고 요청을 하셔서 꼭 받으셔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잊지 네. 말고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실업수당 얘기도 좀 해볼게요. 2020년도, 2021년도에 이 팬데믹의 영향 때문에 실업수당 신청하신 분들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세금 보고할 때도 이 실업수당 부분이 굉장히 헷갈렸던 것 같은데 올해 세금 보고에는 실업수당 관련해서 어떤 변화된 내용이 있나요? 네, 2020년도에는 1인당 1,200불까지 네, 그 받은 실업수당을 과세 대상이 아니었지만은 네. 올해는 전체 액수가 다 과세 대상입니다. 아, 그러니까 작년에 헷갈렸던 부분이 한 사람당 실업수당 받은 금액 중에 1,200불까지 공제를 해줬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거 1,200불까지는 공제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계시죠. 네. 근데 올해는 이렇게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다는 소리죠. 맞습니다. 올해는 전부 텍서블 인컴으로 네. 간주됩니다. 네. 네.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이 이 실업수당은 텍서블 인컴이다. 네.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되잖아요. 예, 그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받은 실업수당에 대해서는 세금을 꼭 내셔야 되는데 네. 올해 세금 보고할 때는 공제되는 비용이 없다. 그러니까 예. 전체 실업수당에 대한 내용에서 세금을 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세금이 증가돼서 네, 조금 이렇게 당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실업수당이 받을 때는 좋았는데 나중에 이 텍서블 인컴이다 보니까 나중에 당황하는 경우가 꼭 생기더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실업수당 받은 기록이 있으신 분들은 올해는 공제 금액이 없기 때문에 전체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내셔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 이번 세금 신고 때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금 보고 시즌이 되면요. 기부금 공제에 관심이 많아요. 근데 이 부분도 또 항상 헷갈리는데 이번 기회에 CPA님과 함께 정리해보면 좋겠는데요. 2021년도 세금 보고에서는 기부금 공제 혜택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예, 기부금 예전에는 이제 그 어드저스트 그로스 인컴 조정 총소득에서 개인의 경우 60%까지 받을 수 있었는데 네. 올해는 그 총소득 한도 내에서는 100%까지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변경됐습니다. 아, 내 조정 총소득 전체를 다 기부금으로 내도 된다는 말이네요. 그렇죠. 네. 아, 네. 그러니까 기부금을 통해서 나중에 세금 공제를 받고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물론입니다. 네. 그래서 기부금을 얼만큼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 높으신데 일단 조정 총소득의 100%까지로 증가됐다는 네. 점 이번 올해 세금 보고 시의 변동 사항이겠고요. 뭐 어떻게 어느 단체에 낼에 따라서 뭐 달라지는 기준 이런 것도 있나요? 기본적으로 이제 비영리 단체로 인가된 그런 기관에 내는 게 맞겠습니다. 네, 기부금은 비영리 단체로요. 네. 또 다른 세금 공제 받을 수 있는 법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비즈니스를 위한 식사 대접, 뭐 접대를 했다면은 그 비즈니스 비용으로 공제가 가능하죠? 물론입니다. 작년 2020년도하고 2021년도에는 접대비에 대해서는 100% 공제가 가능하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여러 가지 뭐 골프나 뭐 이렇게 극장 티켓, 뭐 스포츠 티켓 이런 것들은 예외가 되지만은 그 외에 접대는
그러니까 식사 대접을 한다든가 아. 이런 경우는 100%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식사 대접에 대해서는 전체를 다 공제받을 수 있는 거면은 기본. 이것도 잘 챙기면은 공제 비용 굉장히 커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요식업 하는 그런 그 식당에 네.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 공제 액수를 아. 더 늘린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나라 차원에서 공제 액수를 늘려준 거군요. 네. 네. 그리고 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챙겨야 되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 비즈니스 목적으로 사용한 차량에 대해서 또 비용 공제 받을 수 있죠? 예예. 2021년도에는 마일당 56센트씩 네. 곱하기해서 공제받을 수 있고요. 이런 스탠다드 그 마일리지 또는 실제로 들어간 그 비용, 자동차 관련 비용 그걸 이제 비교해서 네. 더 큰 액수를 이제 이렇게 클레임할 수가 있죠. 네. 네. 요즘에는 차량 관련한 모든 내용들이 다 지금 가격이 오르고 있잖아요. 뭐 기름값도 그렇고. 맞습니다. 그렇다 네. 보니까 이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이 차량 이용 시에 공제받을 수 있는 이 내용도 챙기셔야 되겠네요. 굉장히 중요하죠. 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을 위한 이 세금 공제 항목이 또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두 가지 이야기했지만 정보 많이 알고 계신 만큼 또 혜택 누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확인하셔서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또 세금 보고 시에 많이들 물어보시는 내용이죠. 증여 이야기 좀 해볼게요. 이 증여를 세금 신고를 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그 금액의 한도가 정해져 있잖아요. 예예. 받는 사람 1인당 네. 15,000불 2021년도에는 또 22년도에는 16,000불로 1인당 그렇게 이제 자녀들이나 손자들이나 이렇게 그 증여를 할 수가 있죠. 그 경우에는 세금 증여세 보고를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네. 올해 세금 보고 시에는 15,000불까지 보고를 안 해도 증여가 가능한 거죠. 네, 네. 근데 이 증여라는 게 평생 동안 한 명한테 증여할 수 있는 그 금액도 정해져 있지 않나요? 예예. 미국에서는 증여가 죽을 때 이제 상속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대 한도가 1,170만 불까지 2021년도에는 1,170만 불까지는 이게 증여나 상속세를 내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내지 않고 보고만 하게 된 거죠. 네. 예. 그럼 증여세가 발생하는 거는 1,170만 불을 넘어가면서부터 증여세가 생기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네. 예. 그러니까 굉장히 큰 금액이긴 한데.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네. 한국하고 비교해서 네. 한국보다 훨씬 이제 증여나 상속세가 낮으니까 그렇죠. 그거를 잘 비교해 봐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한국에도 재산이 있으시고 미국에도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더 세금이 유리한 쪽으로 비교를 해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예. 자, 오늘 법률 상담 시간에는 2021년도 세금 보고시 꼭 확인하셔야 되는 주요 사항들 이항복 CPA님과 함께 알아보고 있습니다. 또 올해 세법에서 한 가지 달라진 점이 있는데요. 이 표준 공제 금액이 상승했어요. 네. 예, 표준 공제 금액은 이제 매년 CPI 인플레이션 인덱스에 따라서 네. 조금씩 이제 늘어나는데 2021년도에는 25,100불까지 이렇게 늘어났고요. 결혼한 사람의 경우. 네. 그러니까 이 25,100불 이하면은 자기 소득이 네.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세금 보고를 이제 안 해도 되는 그런 기준이 됩니다. 근데 이 결혼한 분들뿐만 아니라 뭐 싱글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지금 표준 공제 금액이 다 상승했죠, 올해. 항상 조금씩 CPI 인덱스에 따라서 조금씩 상승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뭐 가격이 안 오른 게 없다 이럴 정도로 인플레이션이 심각하다 보니까 이런 세법의 그 변화에도 연관이 되는 거군요. 그러면 표준 공제 금액이 상승한 거 보면은 인플레이션이 영향을 받았는데 요즘에 뭐 경제 상황이 불안하다 보니까 투자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특히 주식 투자 같은 거요. 이런 분들도 그 수입이 생기면 세금 보고를 해야 되죠. 맞습니다. 예, 요즘에는 보통 이제 부동산에도 투자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주식에도 투자하고 이러는데 네. 그러한 투자에서 이제 자기가 이익을 실현했을 경우에 그때는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데 네. 양도소득세라고 그러죠. 캐피탈 게인 텍스. 네. 근데 그게 이제 1년이 있다가 그 거래를 했으면 1년 있다 팔았으면은 네. 그 롱통 캐피탈 게인 텍스라고 그래 갖고 0에서 20%까지 세금을 내고 네. 요새 같이 이제 주식을 이제 샀다 팔았다 짧게 하는 경우는 자기 개인이 갖고 있는 자기의 세율 그 세율을 적용해서 세금을 내게 되죠. 그러면은 롱텀으로 내는 게 더 유리한 거죠.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다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롱텀의 경우에도 그 수입 그 자기 소득이 한 8만 불 정도까지는 그 롱텀 캐피탈 게인 텍스를 안 냅니다. 그리고 한 8만에서 한 50만 불 정도까지 결혼하신 분의 경우 네. 이 경우에도 이제 한 15% 세율이 적용되고 50만 불 이상 정도 되면은 한 20%까지 적용이 되니까 맥시멈이 20%입니다. 그렇지만 개인의 경우 자기 세율이 39.5%까지가 이제 하니까 네. 훨씬 이제 이게 더 낮은 거죠. 롱텀 캐피탈 게인 텍스가. 네. 예. 그래서 세금 면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투자하실 때 적어도 1년 이상은 투자하시고 수익을 내는 게 훨씬 유리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장기 투자하시는 게 네. 장기 투자해서 내는 게 세율상으로는 훨씬 유리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IRA 얘기도 좀 해볼게요. 은퇴 네. 플랜 투자 계좌죠. IRA 갖고 계신 분들도 세금 혜택 받을 수 있죠. 물론입니다. IRA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네. 절세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결혼한 사람 기준으로는 19만 8천 불까지 IRA를 들 수가 있는데 50살이 넘으면은 1인당 이제 7천 불까지 들 수 있습니다. 부부 합하면은 한 14,000불까지 이제 네. 들면은 그게 이제 공제가 되니까 네. 세금을 이제 덜 내게 되고 네. 그러니까 요즘은 뭐 IRA 어카운트 여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네. 그냥 온라인으로 이제 은행에도 열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주식을 사고 파는 그 이트레이드나 네. 로빈후드나 뭐 이런 데 통해서 바로 온라인으로 열고 네. 그렇게 열어놓고 거기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상품을 사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시기도 하고 채권을 사시기도 하고 CD를 또 사시기도 하고 네. 네. 그럼 이제 세금 혜택도 보고 투자 효과도 있고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네. 네. IRA 갖고 계신 게 아무래도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죠. 그렇죠. 네. 예. 그러면 비슷하게 401k로 직장에서 그 지원을 받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도 세금 공제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회사에서 이제 401k 또 이제 직원이 조금 직원이 없는 경우에는 솔로 401k라는 것도 있고 네. 기본적으로 이제 401k는 이제 액수가 이제 높습니다. 액수가 그 IRA는 이제 7,000불까지지만 네. 이거는 그 19,500불, 50살 이상이면 뭐 26,000불까지 네. 이렇게 IRA를 둘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도 이제 활용을 해서 세금 혜택도 받으시고 네. 그리고 투자도 하시고 네. 네. 뭐 이렇게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요새는 이제 사실 뭐 인플레이션이 높아서 네. 그 인덱스가 뭐 7%, 8%, 뭐 이렇게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은행 이자는 뭐 1% 정도 네. 안 되고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자기가 이제 캐시를 갖고 있으면은 그만큼 그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어딘가에 이렇게 잘 선택해서 네. 투자하시는 게 좋고 또 이렇게 투자하시면 또 세금 혜택도 받으시니까 그렇죠. 일석이조로 굉장히 중요한 그 절세 혜택 중에 하나입니다.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에는요.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세금 크레딧 혜택에 대한 얘기도 나눠볼게요. EITC죠? 네. 어떤 내용인가요? 예, 언더 인컴 텍스 크레딧이라고 그래 갖고 이 경우는 이제 자녀가 있는 경우에 자녀가 3명까지 이렇게 더 높은 그런 저소득 크레딧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자녀가 없는 경우에도 받을 수가 있고요.
자녀가 없는 경우에도 최대 크레딧이 이제 1,502불까지 받을 수가 있고 네. 자녀가 3명인 경우에는 6,723불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자기의 그 소득은 이제 한 57,000여 불 정도까지가 해당이 되니까 네. 그 밑으로 있는 분들은 항상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네. 소득이 저소득 쪽으로 해당이 되신다. 이런 분들은 이 자녀가 없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요. 요즘에 뭐 코로나 상황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우리가 네. 작년까지만 해도 코로나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혜택 많이 받았잖아요. 네.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도 많았는데 이번에 2021년도 텍스 보고 하실 때 그 코로나 지원금 중에 과세 내용이 있다면 꼭 신고를 하셔야 될 텐데 뭐가 과세고 뭐가 비과세인지가 항상 헷갈리거든요. 네, 정리를 그렇습니다. 해주시죠. 이게 이제 이거 작년 같은 경우도 뭐 여러 정부 기관에서 시나 뭐 카운티나 이런 데서도 많은 그랜트를 받았습니다. 네. 그랜트는 이제 쉽게 얘기해서 그냥 주는 거니까 그걸 받았는데 그런 것들이 대부분 과세 소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게 과세 소득 아닌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보면은 그 PPP론을 우리가 많이 받았잖아요. 네, 그래갖고 그걸 이제 면제를 해줬는데 그거는 이제 과세 소득이 아닙니다. PPP론. 네. 예. 그리고 우리가 EIDL이라고 그래갖고 어드밴스 하면서 1,000불서부터 뭐 10,000불까지 주고 또 서플멘탈로 5,000불까지 주고 이런 것들도 과세 소득이 아니고요. 네. 네네.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실업수당 같은 경우는 과세 소득이고 그렇지만 실업수당은 이제 주정부에서는 과세 소득이 또 아닙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에서도 지원금을 줬었는데 그거는 이제 과세 소득이고 네. 캘리포니아에서는 과세 소득이 아니고 아, 그다음에 이제 직원이 있는 경우에 인플로이 리텐션 크레딧도 이제 많이들 받으셨는데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과세 소득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략 그렇습니다. 네, 네. 크게 개념을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각자 네.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좀 전문가랑 충분히 상담을 하시고 세금을 몰라서 안 내는 경우는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과세소득인 거는 꼭 신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이항복 CPA님 모시고요. 2021년 세금 신고 시에 확인하셔야 되는 주요 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세금 신고 마감일이 오는 4월 18일까지니까요. 여러 가지 세금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항복 CPA님 사무실로 연락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CPA님과 상담 가능한 연락처 안내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전화번호는요 213-369-0921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13-369-0921입니다. 네, CPA님 사무실로 방문해서 상담도 가능한가요? 물론입니다. 저희 사무실은 6940 비치 블루버드 스윗 넘버 601호입니다. 부에나파크에 있는데요. 비치하고 오렌지톱 코너에 있는 솔스몰 그 오피스 빌딩 6층에 있습니다. 네, 세금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항복 CPA님과 통화를 먼저 하시고 또 방문도 가능하니까요. 여러 가지 조언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깔끔하게 세금 관련한 내용들을 정리해 주신 이항복 CPA님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번 이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